네, 주제로 말씀 주셨던 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과목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주셨어가지고 제가 오늘 진행하는 순서 같은 경우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을 건국대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27학년도에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전형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2026학년도 전형 결과 그리고 28학년도까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2027학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희가 시행에 반영하진 않았지만 346명이 아니라 347명을 선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사실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 한 131명 정도가 줄어든 인원을 선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교과 전형의 평가를 할 때, 교과 전형 선발을 할 때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해서 선발을 하느냐라는 부분도 좀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 지역 균형 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학과 학부로 선발하는 인원이 이제 346명 중에 231명 정도가 되고요.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로 115명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과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만 지역균형 전형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는 이제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가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공대 자유전공학부에서 저희가 10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공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가 한 번에 100명을 한 번에 모집하는 모집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이전 연도에도 굉장히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제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때도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 저희 아까 346명, 실제로 모집 요강에서는 347명이 될 건데요. 이렇게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 명단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대의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조금 독립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과 정량 70과 교과 정석 30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교과 정량 70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급별로 학생이 이제 이수한 과목의 등급별로 기준 점수를 가지고 그 시기 반영해서 환산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부터 4등급 간의 급간 차가 굉장히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환산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도 모든 게 1등급인 아이와 모든 게 2등급인 아이들 간의 차가 2.1등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 4등급 이내까지는 교과 정량으로 가르고 있는 급간차를 굉장히 좀 작게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 건국대에 지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요 3까지 학생들이라도 조금 더 섞여 있더라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시켜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성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그 경희대와도 유사합니다. 저희도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을 정성평가할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평가랑 다르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교과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명을 해서 부르고 있고요.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뭐 학생부에 있는 출결이나 창체, 획득 이런 부분들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학업 역량 200에 진로 역량 100 이렇게 배점을 나누어서 저희가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걸 평가를 할 때 이 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뭐 공동체, 진로, 그리고 저희의 무전공,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성장 역량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과전형에서는 이 종합전형과의 평가 요소와는 다르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이렇게 두 가지만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할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성평가를 할 때는 그 종합전형과는 다르게 학업 역량 안에서 탐구력이라는 지표도 저희가 삭제를 했고요. 진로 역량 안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도 삭제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과전형이라는 전형의 특성도 있고요. 교과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하면서 특히 진로 역량 안에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지표까지도 저희가 평가 항목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전형과의 차이도 구분이 되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어서 교과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에서는 성취도와 태도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 계열 관련한 교과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 학업 역량 평가를 할 때 성취도와 태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취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영수사과 같은 이런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교과목의 경우에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도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는 학생이 이제 과목에 취사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열심히 한 과목과 또 소홀히 한 과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성평가로 다시 한번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도 성취도 안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추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는 아니긴 합니다. 이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서 2학년, 3학년 갈수록 그 이수자 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 등급을 받는 과목들의 이수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적이 오르면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큰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업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에서 교과 세특에 기재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가 봤을 때 이 수업 내에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태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 관련 이수를 전공 관련된 교과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이수하고 또 선택하고 이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로 역량의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짜여진 교육과정 안에서 본인이 지원한 모집 단위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교육과정 안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이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수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이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이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위기에 따라서 이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나 어찌 됐든 간에 대학이 봤을 때는 이제 위기에 따라서 제대로 이수하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수한 과목의 교과 성취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럼 건국 때는 어떤 과목들을 좀 중요하게 보냐라는 부분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 관련 과목을 아주 디테일하게 공개하고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이렇게 2015 계속교육과정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인문 대학이라고 한다면 뭐 국어, 영어, 사회, 사회과학이라고 한다면 국어, 사회, 수학. 근데 뭐 예를 들어 경영대 같이 경제학과 같이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한 학과는 수학을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학 계열이라고 한다면 수학적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좋겠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한다면 뭐 물리학 1, 2, 화학 1 들으면 좋지. 뭐 요 정도로 굉장히 러프하게 모집 단위 관련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 학과에 가려면 이 정도는 들어야지라고 여겨진 수준으로 굉장히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이 획일화된 어떤 모집 단위 관련 과목을 제시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20년도에 교과 전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2, 6학년도 결과를 보면서 교과 전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지금 보시면 지원자는 477명을 2026학년도에는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는 4,763명, 경쟁률은 9.9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추가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실질 경쟁률은 4 정도로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지원자를 쭉 이렇게 내서 3.1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공개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추까지 고려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막 1.2대 1, 대 1까지 떨어지는 학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립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실 때는 공격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게 좀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충원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돌고 충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고 뒤에서 제가 또 등급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등급이 뒤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준비를 시키실 때 너무 등급만을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좀 유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공격적인 지원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기추천 전형에 대해서 지금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요. 자기추천 전형이 종합전형인데 저희가 이제 경쟁률이 2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 자기추천 전형과 지역균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경쟁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시켜주면 좋겠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경쟁률,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경쟁률만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무리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원 풀 안에서의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선택을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도 과목 선택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2등급 초반대 등급대의 아이들이고 교과 선택을 학과에 맞게 준비를 해놓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추천보다도 교과 전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시켜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는 좀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기 추천 전형의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주요 전형 지역별 분포인데요. 요거는 사실 수도권,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 문서 등록자가 나왔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 대비 합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의 지역별 결과를 써서 본다면 각각 인천 어떻게 지원자와 문서 등록자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지원 대비 합격이 늘어난 지역들 몇 군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경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북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지원 대비 문서 등록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온 지역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분포는 사실 저희는 평가할 때 성적이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는 평가할 때 중요하진 않지만 공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참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연도, 졸업 유형별 분포고요. 지금 이제 교과 전형 가운데 있는 지역균형 전형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지원 대비 합격이 재학생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에서 재학생이 조금 더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이제 종합전형도 비슷한 경향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졸업상의 경우에는 이제 2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이 모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3학년 2학기 때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정성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지원 대비 합격은 재학생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잠깐 언급은 하겠지만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2028에는 수능에 학생부가 반영이 되면 3학년 2학기까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학생부 관리에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고교 유닛 분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의 분포, 지원자와 문서 등록자 구분하셔서 보실 수 있는데요. 지원자는 99%가 일반고였지만 문서 등록자, 그러니까 합격자는 100% 일반고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제가 지원자들의 등급 분포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전형 결과는 일반고의 전형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공격적이고 좀 과감한 지원을 하셔도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형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이제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의 교과 등급의 변화입니다. 이제 지금 단과대학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면 문과대학에서 최저 3.9등급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회과학대학도 2.5, 사범대학, 인문계열의 사범대학 학과의 경우에는 그 3.2 정도까지 최저 교과 등급이 있는 아이들이 합격했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결과들이 발생한 것들이 물론 지원 풀에 대한 이해도 지원 풀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서 요거는 그 분포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옆에 축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이제 2년 연속 보시면 단과대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 400%까지 도는 단과대학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아이들 진학지도 하실 때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자연별로 또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융합과학기술원의 최저등급 등 3.7등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결과들 다 일반고의 등급의 결과이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최저등급이 많이 좀 내려가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건국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은 충원까지 노리면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단과별로 지원자의 학생 교과 등급 분포입니다. 보시면 이제 문과대학, 이과대학에서 쭉 전체 단과대학이 있고요. 지금 이제 네모 표시되어 있는 게 전체 지원자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불합격자, 그리고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최종 합격자입니다. 충원까지 포함한 최저 합격자고요. 지금 이제 뭐 단과대학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그 정량 지표가 반영되는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본인의 교과 성적대로 쭉 이렇게 합격한 걸 확인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단과대학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합격한 아이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예를 들어 문과대학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문과대학 안에는 저희는 이제 언어 계열, 영어라든지 중어 중문과 같이 언어 계열로 운영하는 모집하는 학과들이 있는데 이런 학과들이 좀 작년에 결과를 보니까 자연 계열 하고 자연계열의 과목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섞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과대학 안에서 저런 결과가 나타난 학과들이 좀 일부 섞여 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 이제 선택 과목의 이수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이기 때문에 교과 등급의 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몇의 학과에서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 학과라고 한다면 최초 그 합격자가 되어야 하는 아이들이 써져 있는 학과들이 몇몇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화 콘텐츠 학과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사례 저희가 이제 어떤 친구 때문에 불합격했을까를 몇 가지를 살펴봤더니 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는 과목 이수가 부족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가 좀 현저하게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평가자가 점점 평가를 할 때 우리 학과 뭐 물론 문화 콘텐츠 학과이기 때문에 국어 특정 이제 과목들이 되게 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국어, 뭐 영어, 사회 계열에서 본인의 관심 있는 것들을 들으면 되는 학과이지만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기타 과목, 예체능 과목에서 관련 그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이수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평가에 반영된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동그라미가 합격이 되어 있지만 지금 사회공학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일 높은 등급의 아이들이 불합격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도 과학에 있어서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수 과목을 충족하지 못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친구라고 한다면 사회공학부 공학부는 이제 알고 계시는 토목공학과 같은 학과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제 물리 과목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유도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등급이 높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불합격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각 학생을 요구하는 과목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러프하게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제일 높은 등급이더라도 불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이제 상경계열 학부들이고요. 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지원한 등급대로 합격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이사항이 모든 학교에서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과에 지원한 지원풀의 경향성, 이런 부분들과도 같이 맞물려서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학, 생명계열학과들, 그리고 서울대학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나머지 학과들은 이 등급별로 하신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동문자원 신분과학 유통학부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은 등급대에서 불합격한 친구들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는 동문자원 신분과학 유통학부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수를 하는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또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도 화학원 정도는 듣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런 화학원이 미이수 되었기 때문에 불합격한 친구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불합격 결정짓는 요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 과목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이수를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교과 등급에 맞게서 쭉 합격했으나 학과에 따라서 그의 지원풀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달라지는 학과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대 자유전공학부 지원자 프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100명의 그 학생들을 지역균형 전형에서 선발을 했고요. 이 모집 단위에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 총 1,106명이 되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대 자유전공학부라고 한다면 들어와서 학생들이 공대 안에 있는 학과를 좀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학을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 모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대 어떤 학과를 가더라도 아이가 적응할 수 있게끔 최소적으로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미적분이나 기하 아니면 물원, 물투 이런 부분들을 이수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 지원자의 6명 중에 미적 경우에는 90점가 들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하도 86.1%가 이수를 했고요. 물리원 같은 경우도 973명이 이수를 한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까지 봤을 때 미적 같은 경우는 100% 전원 이수를 했고요. 기하나 물원, 물투 이런 과목들을 들은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공대 자유전공학부처럼 공대에 있는 학과들은 이런 과목들을 좀 중요하게 평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 공대같이 이제 스틱하게 지금 지원 그 과목들을 요구하고 있는 학과들에서는 조금 더 학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보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자의 10% 정도가 이수를 했고 출자까지 한다면 10.2% 정도가 이수를 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지는 아니더라도 물원, 물투까지만 이제 제대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급 과목까지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의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합격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명의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을지 한번 해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아이는 교과 성적은 전체 지원자의 상위 70% 이내에 드는 학생, 1.92 정도가 되는 학생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화생은 1을 하고 이제 물화생 2 다 이수를 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기화를 다 이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주요교과 평균 1.81로 교과 한 전체 지원자 중에선 상위 50% 정도가 되는 학생이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 1 듣고 또 투과목도 물화생 이렇게 모두 이수를 했고 수학은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들은 학생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3번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는 1.16 이내에 드는 학생이었고요. 이 친구는 과학, 물화생지는 1을 다 듣고 물화생 2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수학은 미적과 확통만 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 학생은 주요교과 평균은 1.45, 상위 4% 이내에 드는 학생이었고요. 이수 교과 성적 그 단위를 한번 보시면 과학은 화생지 1을 듣고 화투생투 그리고 수학은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원풀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지원풀을 보시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어떤 학생이 합격했을지 혹시 예측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예측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1번 학생, 그리고 2번 학생이 합격을 했고, 3번, 4번 학생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번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교과 등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전체 지원자 중에서는 높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런지 보시면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전체 풀을 보여드렸을 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과 기하를 어느 정도 아이들이 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과의 차이점은 3번 학생은 이제 기하를 미수했고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또 미적 같은 경우가 이 친구가 이제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까지 여기에 담진 않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학을 좀 기피하는 부분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체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미적과 기하를 이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학생이 지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미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나온 성적급인지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의 학교에서 무조건을 들은 그 이수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4등급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성평가에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왜 쳤는지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공대 자유전공학부의 전체 지원자 풀에서 물리 들은 학생들이 합격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리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았죠. 이 친구는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따라서 물리를 듣지 못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물리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친구를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정성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4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충분히 개설이 되어 있었고 들을 수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리 1과 물리 2를 모두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아무리 이제 교과 평균 등급이 상위 몇 프로 이내에 드는 좋은 학생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성평가로 인해서 이런 친구들은 좀 불합격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그 지원자에서 이 정성평가로 인해서 이 정량평가를 뒤집는 비율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가 정성으로 정량을 뒤집는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스택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선택 과목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원 풀 안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으나 어쨌든 이제 그런 풀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목들을 제대로 이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이수하는 과목이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를 굉장히 대학에서는 중요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이제 대학의 모든 것들이 사실 대학 진학의 목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좀 과목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7학년도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28학년도에서 어떻게 교과 전형과 이제 교과 정성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으로 좀 28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미리 공개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편 입시를 모토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을 미리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수능 위주 전형에서 정성평가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논술 위주는 통합으로 저희가 일원화해서 출제 유형을 통합으로 일원화해서 출제됐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이수 추천 과목도 함께 안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영국에서 28학년 전형에서 일부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하게 이제 어시스트에 입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과 정량 70, 교과 정량 30 반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저학력 기준을 교과 전형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과 그 선택에서만 좀 이야기를 다루고자 해서 이 교과 정성의 교과 전형에 들어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인문자연, 그러니까 수의사를 제외한 일반 학과의 경우에는 학사를 포함해서 학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에 5개 과목 중에 3 정도가 되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공개하는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수능 100으로 이제 전형을 운영을 했었는데 28학년도에는 90 그리고 학생부 정성 10%를 반영을 해서 수능 위주 전형을 운영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그 작년에 전형 그 계획안을 발표를 했을 때는 학생부 20%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28학년도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이라는 전형 취지에 맞춰서 반영 비율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부 정성의 반영 비율을 10% 정도로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교과 전형 저희가 교과 정량 70, 교과 정성 30 그대로 지금과 전형 방법은 동일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졌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전년도 이제 28학년도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개발연구 진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대입 관계자나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 30에 정성 20이 아닌 수능 90에 정성 10%를 저희가 28 전형에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 정성에는 대상자는 일반 학생의 전체 지원자가 아니라 이제 단과대 사회전공학부 지원자 한 약 22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학생에 대해서 사회전공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부 정성평가를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학생 정성
저는 어떤 할지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고 있으나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로 결정을 한 부분은 이제 교과 정성 평가,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지역 균형 전형에서의 교과 정성 평가와 동일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성 평가를 집어넣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능 위주 전형 자체에 추가적으로 전형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수능 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생부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한다면 과목 이수 이력을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와는 좀 유사한 과목 이수 이력을 반영하는 그런 평가를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순 위주 전형의 이 정석 반영하게 되는 들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능 위주 전형에 굉장히 이탈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 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이탈률이 높아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 이탈률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의 어떤 결과로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생부 교과 정성을 그 자료들을 통해서 과목 이수 이력을 확인을 한다면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 아이들이 이 과목 혹은 그러니까 이 계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도 탈락이나 부적응 문제에 있어서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 결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반영을 했거나라고 했을 때 사실 2028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2015 대적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이수 추천 과목과 동일하게 사실 건국대학교는 요성도 외 이수 추천 과목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문이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사회, 사회과학은 국어, 사회, 수학인데 따라서 수학이 많이 반영되는 학과들은 수학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거고 또 이학, 공학, 건축, 생명 이런 계열이라고 한다면 수학 이제 경험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을 좀 먼저 이수하고 나머지 진로 선택 이수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 원투를 다 이수하고 기하도 이수하면서 앞서 제가 공대 자전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교과는 아니지만 종합전형의 경우 사회전공학, 모전공의 경우에는 그 계열과 상관없이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이수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수해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없이 아이가 이제 진로가 변경되었든 아니면 중간에 관심사에 따라서 좀 인문 자연의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을 취사 선택해서 들었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러프하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교과 전형 과목 선택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는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특수목적고 과목을 이수했을 때 유리하냐였는데 그건 아까 고급물리 사례를 보니까 별로 유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실은 퍼센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원래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걸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서 그렇죠. 유리한 건 네. 없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임지택 박사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같은 과목인데 이수 형태, 즉 등급이 나오는 교내 이수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공동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이수가 혹시 차이가 있느냐, 건국대에서는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떠실까요? 이게 사실 온라인 수업과 공동교육 과정을 왜 들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아이가 이수할 수 있었던 환경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가 부득이하게 이제 온라인 교육 과정이나 공동교육 과정을 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은 이제 학생 이해하는 어떤 추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관심 있는 과목들을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을 들으면서까지 조금 더 본인의 관심사를 표현했구나라는 부분으로 이제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어떤 이 과목을 학교에서 정규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냐 없었냐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그 정규교육 과정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는 듣고 이제 온라인 공부 과정은 그렇지 않은 과목들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관심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관심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료로서 확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계속 이 이슈가 정말 참 민감한데요. 아까 나왔던 질문이랍니다. 학교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학교. 역시 이제 선택 과목이 개설되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권장 과목 같은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과목들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학생들을 단순히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안타까운 지점들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공부 자전의 사례로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모집 단위의 지원 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풀을 안에서 아이가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서 지원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과목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대 자전의 경우에 물리 2까지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전략적으로 학교를 변경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은 학과들로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로 좀 전략적으로 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원칙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좀 고려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지원 풀에 따라서는 좀 유불리가 결정되기는 한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혹시 아까 보여주신 공과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사례 네, 혹시 선생님께서 평가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그 사례 2번 학생이 네, 내신 성적은 꽤 좋은 편이었고 네, 과목도 들을 만큼 들었는데 네, 이게 최종 4차에서 합격을 했다고 네, 글이 네, 있었어요. 네, 혹시 그러니까 그럼 거의 끝에 붙은 거잖아요. 네, 네. 혹시 그거를 좀 설명할 특징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제가 공대 자전을 평가하긴 했지만 그 학생을 평가를 하진 않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선은 그 이번 학생의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택에 기재된 내용들이 조금 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수행평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세택에 있어서 아이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영역들이 조금 더 적었던 1번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학생이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우리 정성평가 역전율이 20%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경희대보다는 네네. 조금 더 어, 아무래도 좀 서류평가의 영향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네. 있겠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실은 다들 오늘 얘기 중에서 공통 의견 보면은 별난 과목 듣지 말고 학교에서 있는 보통 과목 열심히 네. 들으면 된다 네. 이거 같은데 네. 어,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 자, 제가 이제 드려야 될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그러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우선은 진로 선택 과목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교과 전형에서 이제 그 내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정성이 떨어진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실 이런 케이스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등급 나오는 과목들을 피하는 선택들을 많이 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3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좌악 이수한 그런 학생들의 사례를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아이들을 만나서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좀 등급에 대한 영향력은 어쨌든 대학에서 등급만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본인의 관심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좀 과목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등급이 잘 나오는 것보다도 충분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